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 또는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블로그에서 올라왔던 글인데요. 내용이 좋아가지고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코인장이 미쳤습니다. 디파이만 붙여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라고 해서 바이낸스에 디파이에 관련되어져 있는 코인을 찍어서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7배에서 10배가 기본으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것도 10배가 올랐던 코인들이 개수가 적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인기가 폭발적인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디파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하게 되면 그냥 대출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파이 메타 부분이 점점 가속화 되어 가고 있는데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식으로 인해서 더더욱 활기를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있는 코인들이 앞으로 예상이 되거나 또는 앞으로 상장이 될 가능성 또는 상장이 된 코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하나하나씩 오픈이 될 때마다에 대한 결과값은 사람들이 미심적으로 갖고 있었지만 그 결과값은 항상 긍정적으로 나와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쪽에 대한 코인 쪽으로 상당히 관심도가 꽤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야, 지금 디파이 어느 정도 그래도 꽤 많이 가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있어서 상당히 좀 위험도가 높은 거 아니냐? 이제 끝물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나왔던 디파이에 대한 코인들이 뭐 요렇게 있는데요. 나머지의 코스모스도 보게 되면 요렇게 나와져 있는 실정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카바와 테라가 있겠죠. 근데 그리고 밴드 프로토콜도 있고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더리움하고 코스모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게 어느 정도 인기를 끌고 코인을 올릴 수 있을 만한 방식 중에 하나고 지금의 트렌드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후행으로 따라오는 코인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럼 플랫폼 코인을 갖고 있는 코인들은 다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네오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발표한 뭐 이오스, 그리고 나중에 에이다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디가 있죠? 트론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후행이 있는 코인들이 디파이까지 진출을 하게 되고 디파이를 앞으로 하려고 하는 코인들도 본인의 트위터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계획이라도 잡아놨던 코인들이 꽤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총 대비보다 더 커질 확률은 꽤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디파이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고 그게 선두 주자로 이더리움이 먼저 가준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스도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 다음으로 계속 디파이 상품이나 기타 상품을 계속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 시점으로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그림이 어떻게 맞춰지는지를 꼭 보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행에 대한 결과값도 좋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답이 나오겠죠. 예. 그리고 50일 만에 5배 정도 가주었다 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커뮤니티에서 B&B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라이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라이트코인 재단과 크레드 제휴 금융 서비스 출처가 2월 달에 남겨진 내용이었고요. 애초에 탈중앙화로 나온 라이트코인이 금융권 도전은 어찌 보면 예견된 일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재단과 대표의 라이트코인 보유량은 0개이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앞으로 이런 시스템과 노력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좀 보여진다. 그리고 가격도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트론 창시자가 저스트 스왑 테스트 버전을 출시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번 달 안에 저스트 스왑 일정이 잡혀져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론도 좋고 저스트도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고, 트론의 저스틴 씨는 가격을 어떻게 띄우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더리움에 대한 디파이 형태로 나왔던 코인들이 되게 점핑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트론도 디파이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일 것을 보여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트론에 대한 가격도 올라갈 수 있겠고, 이런 플랫폼 코인들은 다 디파이를 하려고 하는 추진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게 이번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이오스도 마찬가지로 디파이 구현을 위한 더 좋은 선택이다 라고 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복잡한 고성능 디파이를 구성하기 위해는 이오스 선택하는 것이 매우 좋다.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와서 좀 디파이를 했으면 좋겠다. 뭐 트랜잭션, 가스, 여러가지 문제점, 이거보다 좀 더 낫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1차 인기도 정도이고 2차, 3차, 4차 정도가 남아져 있다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요게 뭐 이렇게 뭐 활기차는 게 요게 끝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의 느낌을 보게 되면 대충 2016, 17 시즌 때가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16, 17 시즌 때가 ICO에 대한 붐이 초반부에 살짝씩 보여주면서 폭발적으로 후행으로 ICO 노도나도 한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되었죠. 그러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2016년도 이더리움 부분에 대한 기반으로 ICO를 했던 측면으로 한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때가 있었지만 폭발적으로 금액이 늘어났던, ICO를 제대로 했던 2017년도 기반으로는 이더리움이 엄청 많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시점으로 보게 되면 이거 지금 고점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 초반부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아직 초반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이더리움에 대한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그냥 제 나름대로 또 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되게 재밌는 현상이 5월달부터 8월 사이까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되게 그때마다 좀 이렇게 펌핑이 나와주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물론 18년도 때는 전체 다 밀려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지만, 뭐 19년도 시즌 때도 여름에 뭐 제왕 형태로 많이 올라주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약간의 공통적으로 그 시점에 좀 띄워지는 성향은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약간의 어거지로 또 본다고 하면 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 또한 이더리움의 채굴 보상의 조정 방안에 제한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비잔티움 하드포크에서 5이더에서 3이더로 콘스탄티노브 하드포크를 통해 갖고 3이더에서 2이더로 세 번째 이더리움 채굴 보상의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가격에 있어서 또 올라갈 확률이 꽤 있겠죠. 예. 왜냐? 일단 2.0의 노드 검증을 통해서 참여자가 100% 이상 넘어갔고 그 물량은 나오지 않을 거고, 그러면서 또 채굴 회사들은 지금 이더에 대한 수익성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팔더라도 굳이 많이 던지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고, 지금 해당 질병으로 인해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채굴 보상 하향 조정까지 된다고 하면은 정말 땡큐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잘 돼야, 그리고 플랫폼 코인들이 다 잘 돼야 디파이가 잘 돌아갑니다. 네. 그러니 이런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더리움이 왜 잘 돼야 되냐면, 이더리움 2.0이 잘 안착화가 돼야 가스비에 대한 절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디파이에 대한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 플랫폼 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플랫폼 코인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해당 디파이가 되게 인기가 좋았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냐, 못하면 나머지 쪽에 대한 수혜받는 코인들도 생길 거고, 이렇게 해서 좀 그림을 좀 그려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라인의 가상자산 링크가 비트맥스 상장 일주일 만에 매수액 11억 원을 때려 박았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라인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일주일간 링크 매수액이 1억엔 이상이었다라고 해서 상당한 인기도가 높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클레이를 들고 계신 분들은 잘 들어주세요. 라인은 카카오와 비교를 하게 되면요, 이 해당 자료를 보시게 되면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게 되게 되는데요, 카카오의 플랫폼, 라인 플랫폼 둘 다 막강합니다. 근데 링크에 대한 저는 기대감이 훨씬 더 높은 이유는, 이건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본인이 직접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보게 되면 월간 이용자 수가 3배 이상 많고요. 그리고 국가는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쪽에 일단 자리를 잡힌 플랫폼입니다. 근데 오로지 한국으로만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판도가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제가 그냥 그려봤던 시나리오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클레이는 한국에서 암호화폐 인기도가 급격하게 늘어나야지만 되지 않겠냐. 그래야 클레이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게 아니면 해외 거래소에서 상장을 많이 시켜갖고 그만큼 거기에서 안착화 시키고 그 해당 국가에서 상당히 인기를 높이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숨은 과제가 있습니다. 이걸 다 해결을 하면 네이버에 대한 링크와 비슷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라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소에 상장되는 건 좀 아쉽지만, 한국에 대한 눈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막강한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유저폭을 무시할 수는 없고, 일본에서 또 그만큼 생각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상당히 높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만 사줘도 링크 상당히 빨리 올라갈 수 있는 형태가 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다가 굳이 몸 매달 필요성이 없습니다. 뭐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안착화를 시켜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둘 다 약간의 애로사항은 있긴 하지만 이런 형태를 잘, 특히 카카오가 이거를 잘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클레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조금은 라인 대비보다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트러스트 거래 개시가 가능하다 라고 설명이 나왔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은 OTC 시장에서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부분에 있어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라고 해가지고 승인이 이번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에 대한 OTC가 됨으로써 어느 정도에 대한 또 수요에 대한 확보는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거는 뭐 시세 상승은 못하겠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거래에 대한 활성화 여지를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디파이 세계에서 락업된 암호화폐는 60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7조 원 정도가 했는데 아직 초반부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그 덩어리가 점점 커질 겁니다. 얼마까지 커질지는 저도 잘 예측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점차 커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필요성이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뭐 어떤 분은 뭐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디파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러면 현 시점에서 그걸 깨닫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성장하기에는 좀 버겁지 않겠냐. 또는 이 디파이 지금 뭐 많이 실용화된 거는 아니지 않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문제점은 있긴 하지만 문제점은 점차 줄여나가는 형태로 가져갈 것이고요. 모든 형태가 처음 시작할 때 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미 디파이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검증이 된 측면이에요. 예. 이게 검증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만큼 이 대출 시스템이 그만큼 잘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 당연히 이걸 앞으로도 대세가 될 확률이 꽤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도 디파이 제품들의 토큰을 생산하는데 이용자들은 이 토큰에 이자 농사를 할 수 있고 가격을 높이 평가하는 만큼 빠르게 판매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즉 지금의 저금리 상품 중에서도 이자를 챙겨주면서 덩달아 가격도 상승을 해줘. 이보다 더 좋은 상품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성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선진국 기반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그리고 그런 상품류들이 꽤 많이 본인들이 접해 보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쪽으로도 매력을 느껴가지고 해당 본인의 포트에 100%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배분을 나눠가지고 들어갈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크립토 ETP 운용사가 자산의 1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의 비트코인에 대한 대세이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더 블록이 8월 달에 보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1억 달러가 돌파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 프루덴셜 파이낸셜 CEO가 비트코인 투자 자산으로 매력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 주었는데요. 현재 투자회사 샌더스 모리스 해리스의 CEO이기도 한 조지 볼은 그동안 일관되게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대한 반대론자였는데 이번에 의견을 바꿔주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조지 볼은 정부가 증세에 나설지 한층 더 화폐 인쇄를 실시할지에 따라서 이번에 그 분위기에 따라 생각보다 암호화폐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라고도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도피자산으로 장기적으로 투자 가능한 것이나 투기적 이익을 위해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매력적인 자산이 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그런 또 수급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또 영향력을 또 줄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는다. 블록체인닷컴의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의 예금금리 인상을 하겠다.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블록체인닷컴은 비트코인 예금 이자가 4.5에서 6% 스테이블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씩 인상을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마진율이 좋게 나오니까 그만큼 이자를 많이 줄 수가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러면 상당히 선진국은 저금리이고 신흥국은 본인의 통화가 절하됐고,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쏠림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아마 매우 큰 영향을 조금씩 많이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BSN이 8월 25일자에 상용화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있어서 관련된 코인들에 대한 움직임 필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미리 중국계 코인들이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봐야 되는 포인트는 중국계 코인, 미국계 코인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이 좀 움직임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이쪽 위주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조금 더 나는 관심을 두고 있는 쪽이 뭐 유럽 쪽에 있는 코인이다, 유럽계 코인이다 라고 하면 거기 것까지, 일본 쪽은 아직 소식이 나오려고 하면 좀 멀었기 때문에 그쪽은 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